네, 김진팔입니다. 예, 이거는 어디냐면 크레멘추크에 있는 그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발사하는 비행기가 뜨는 비행장이라고 합니다. 크레멘추크는요, 여기 이거하고 예, 똑같죠? 이 장소는 어디냐면요, 남북을 맞추고 쭉, 쭉 당기면 여기 우크라이나 드네프르강을 끼고 있는 여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 스톰 섀도우 발사하는 그 비행장을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공격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공격을 안 한 이유는 이 비행장의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별로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공격을 안 한 건데 이번에 이제 큰 그게 있었으니까 공격이 있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보복을. 그래서 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는 자기네가 보복당할 걸 미리 예상하고 중요한 물자를 다 뺐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러시아가 이런 데다 보복을 할 거라고 예측을 못 할까요? 우크라이나가? 그건 아니겠죠? 네, 이 영상은 아브디이프카라는 그 도시에 우크라이나군 진지가 있는데 공장지대 같죠? 그 공장지대에 있는 그 진지를 러시아가 항공 폭격으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장소 전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예, 여기 터지고 있죠? 이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짠! 어떻습니까? 예, 이 장면하고 여기 맞는 것 같아 보이죠? 네, 남북을 일단 맞추고 위치를 찾아보면 예, 이곳입니다. 여기는 도네츠크 시의 바로 북쪽에 있는 여기 정수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정수장 써 있죠? 정수장.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거든요.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빨간 게 러시아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여기 이 아브디이프카가 이런 식으로 포켓가 형성이 된 지가 좀 됐는데 예, 여기 이렇게 포켓가 좀 형성된 지 오래됐는데 이제 러시아는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바흐무트 모델로 계속 싸우는 것 같아요. 여기 일종의 바흐무트의 그 이런 집게발, 포켓, 가마솥 또는 하깃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쪽으로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가 병력과 물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공격을 해서 계속 소모시키는 거죠. 예. 땅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물자와 병력을 계속 소모시키는데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은 라보티노 근처에서 러시아군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우크라이나군이 이쪽 방향을 보고 있어요. 지금 둘이서요. 그런데 이 러시아군이 이리로 가서 여기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뒤에서 총을 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져요.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이쪽 방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전쟁이라 긴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큰 총소리가 등 뒤에서 나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왜 이 사람 귀가 안 들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면 그럴 수 있는데 최소한 이 사람은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실전 경험은 전혀 없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영상을 틀면은 이제 참혹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 텔레그램 채널에 링크할 테니까요. 제가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채널에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훈련이라든가 실전 경험이 부족해서 거의 그 전쟁터에서는 애기 수준이다. 예?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혼자 가서 뒤에서 옆에 사람을 쐈는데도 이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여기만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또 이 사람도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바로 예, 좌표를 알려줬어요. 이 영상을 올린 채널에서 바로 여기죠. 여기서 보면 여기 우크라이나군 2명이 있었고요. 여기 러시아군이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예, 여기서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가 라보티노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지역인데 그럼 우크라이나군이 여기까지 진출했다는 이야기가 되는가?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영상이 나왔으니까요. 우크라이나군이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ISW 지도에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가? 네, 여기 여기가 라버티노고 요 바로 밑에 요 도시가 있고 그 중간 지역 여기거든요. 요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 문제는 ISW 미국 지도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여기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들어온 걸로 이렇게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은 클리시치뷰카 바흐무트 남쪽에서 러시아군이 이제 전과를 자랑하고 있는데 조금 더 틀면은 여기 이제 이런 거 나오죠. 그 무기, 우크라이나군한테서 뺏은 무기, 그리고 이쪽에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요거를 그대로 틀면은 좀 민감한 문제니까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짜잔. 우리 70년대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때 항상 나왔던 이런 장면, 그리고 이런 거, 이런 똑같이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장면 나오고 있어요. 이 영상에 똑같죠? 예, 똑같아요. 아, 그리고 어떻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위치를 정확히 알아서 그 레이더며 대포병 TPQ며 뭐 기타 등등을 어떻게 부시는지, 수뇌부에 어떻게 폭탄을 떨구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장교가 항복을 하면서 그 자기가 있던 부대에 대한 모든 기밀을 전부 다 가지고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이 영상은 그 베르보베 자포리자 전선의 베르보베라는 곳에서 우크라이나 그 차량이 공격을 당했는데요. 지금 신기하게 나타났습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요. 담배 도나스 같은 게 동그란 게 올라가죠? 예? 담배 피고 입으로 이렇게 딱 하면 도나스가 홍콩 배우가 막 그런 거 멋있었던 거 있잖아요.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요거. 예. 드론병도 신기한지 그거를 찍네요. 그 베르보베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러브틴의 베르보베 자포리자 전선이고요. ISW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라보티노고 여기가 베르보베고요. 지금 여기 어디 이 부근 어디에서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현재 최전선에 있는 그 병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상황 보고를 했답니다. 놀라운 밤, 거의 완전한 침묵. 이것은 최근 몇 달 동안 드문 현상입니다. 또 다른 때에는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적군은 실제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어떤 전술이 그에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도된 것 같습니다. 그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포병과 뒤섞고 나서요. 공격에 나섰던 마지막 기술은 그 자신이 우리가 후퇴했던 위치에 거점을 확보할 수 없었고 이제 그들은 다시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 더욱이 40여단은 이전에 적의 통제하에 있다고 간주되었던 영토까지 기어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생각해볼 문제다. 과연 그가 힘을 모아 다시 군운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큰 의문이. 네. 그러니까 일부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그 뺏겼던 부분을. 거의 어딜까요? 예, 미국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미국 지도니까 이제 이해해 주세요. 네, 이거는 러시아가 어플을 만들었는데 민간인들이 핸드폰으로 자기네 동네에 떠 있는 드론을 찍어갖고 그 신고 버튼을 눌러갖고 신고를 하면은 그 군대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그런 어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은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러시아 평화유지군 주둔지의 기지에 공격을 받는 장면이 이제 영상이 나왔습니다. 영어 신문 뉴욕타임즈에서 젤렌스키의 방문에 대한 그 미국과 그 전략적 격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 전략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남부 전선을 돌파하고 멜리토폴을 점령하는 데 모든 군대를 집중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군대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동부 전선에 공격적인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말을 안 들어서 졌다. 그런 내러티브를 지금 하려는 것 같죠. 사실일까요? 어? 우크라이나가 말을 잘 들었어도 아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우크라이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군이 두 개의 도시를 더 점령할 수 있으며 겨울에도 쉬지 않고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 정보국 대표들은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인근 전투에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유에 놀랐습니다. 결국 도시는 작전적, 전략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미국 일부 관리들은 바흐무트의 포획이 젤렌스키의 집착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 이 영상은 2월 달에 추울 때 나온 거거든요. 바흐무트예요. 야, 하트 바흐무트라고 써 있죠. I love 바흐무트예요. 지금 이 장소가 그 장미정원이라는 거긴데 여기가 어디냐면 예, 요 글자 보이시죠? 그 뒤에 있었던 그 글자. 야, 하트 바흐무트. 야는 I예요. I. 나는 하트 바흐무트는 I love 바흐무트잖아요. 저 이 장소가 가장 가까워 보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 바흐무트에 있는 여기요. 예, 쭉 당겨 보시면 여기죠. 아르테모프스크라고 나오죠. 이 장소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장소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바흐무트에서 병사들이 4시간밖에 못 산다 이런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측에서 이걸 퍼왔죠. 근데 사실 이것만 나왔겠어요? 바흐무트에서 비관적인 뉴스만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젤렌스키가 여기다가 막 선전을 막 했단 말이에요. 바흐무트에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군을 무찌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국군이 북진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더욱 뺏겼어. 그러니까 이거 집착할 수도 있지. 도로 되찾아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을 수 있지. 예, 이 아가씨 다른 장면에 보면 포탄 터질 때마다 움찔움찔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 나오는 영상인데 제가 그거는 못 찾았어요. CNN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미국에서 다가오는 폭풍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엇갈린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향한 길이 점점 멀어지는 시기에 미국에 도착했다고 썼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바이든의 정책에 대한 미국 엘리트, 특히 공화당의 점점 커지는 회의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크라이나 군대의 반격이 러시아 군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점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아니, CNN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응? 우크라이나 군대의 반격이 러시아 군대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동시에 장기적인 평화 협정에 대한 희망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려는 키예프의 결의로 인해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도 뭐 협상할 마음이 없지. 그동안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으면 진짜 등신 인정이지. 푸틴은 전쟁을 계속할 동기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명성과 더 큰 러시아 영역을 재창조하려는 열망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또한 남의 마음을 막 독심술로 들여다보는 CNN은 내가 이래서 어? 한 수 접고 보는 거야. 남의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안다고. 그는 또한 백악관의 권력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로 이어질지 여부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조건에 따라 전쟁을 끝내십시오라고 기자는 말합니다. 어이고. 지금 상황이 러시아가 무슨 조건을 걸든 전쟁을 끝내려면 러시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그럼 젤렌스키 모가지를 잘라서 은쟁반에 담아서 갖다 주세요. 그럼 그렇게 할 기셀세? 이 모든 것은 필요한 한 젤렌스키와 함께 머물겠다는 바이든의 약속이 예전처럼 철갑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대 규모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점점 바이든의 정치적 운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우리는 부채에서 시신이 전 세계에 공개된 이들의 이름 목록을 얻고 싶습니다. 다양한 구조에 연락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안전보장이사의 모든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별로 어렵지 않은 일, 즉 목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죽었는데 죽은 사람 명단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계속해서 고립되어야 하며 당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고립시킬 것입니다. 모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공식 대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언론 관계자와 통화한 뒤 우리나라의 고립을 두고 농담을 했다. 제78차 유엔 총회 작업 결과에 따른 라브로프의 언론인들과의 의사소통은 1시간 이상 지속됐고 언론 대표들은 장관을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 사람 러시아 이 두 사람이 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예, 러시아 외교관들한테 그 언론 대표들이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뭐 갑자기 취재 경쟁이 지금 이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어느 쪽으로 승리가 기울고 있는지 이제 기자들이 정확히 캐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IAEA 사찰단은 자포로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무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지 주변에는 임무에서 이미 발견한 지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인들은 지하수를 추출하기 위해 역에 스테이션이죠. 그 발전소 10개의 우물을 뚫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지난번에 이때는 폭파했잖아요. 누가 폭파했는지 모르고 서로 막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댐 폭파한 바람에 여기 물이 다 빠졌잖아요. 물이 다 빠지니까 여기 냉각수, 이게 냉각수 그 수조거든요. 요거는 이제 물은 남아 있대요. 그런데 혹시나 해갖고 여기다가 지하수를 판 거야. 지하수 시추공을 10개를 퍼갖고 이거 모자라면은 원자로 냉각시키려고. 지금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어? 누가 번거로워졌어? 이 물 빼갖고 지금 러시아는 안 해도 되는 공사를 지하수 공사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이거 냉각수 확보해야 되니까 이거 갖고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용으로 지하수 끌어다가 원자로 냉각시켜야 되니까 야 지금 범인이 점점 이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죠? 용의자가? 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한 번 속았기 때문에 한 번 속았냐? 두 번 속았지. 1차 민스크, 2차 민스크 두 번 속았지. 휴전 제한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러시아 입장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휴전하자 그러는데 젤렌스키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는데 젤렌스키뿐 아니라 러시아도 싫다고 합니다. 네, 그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기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그만두자 그러면 누가 그만둬? 내가 맞은 만큼 때려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유엔 총회 78차 회의 작업 후 라브로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유엔에서 뉴욕에 있죠? 유엔 그 본부 건물.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전장에서를 의미합니다. 니네가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자면 그럼 전쟁터에서 하자고. 젤렌스키의 평화 공식은 절대 실현 불가능해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젤렌스키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말했다. 나는 그의 연설을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991년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을 떠날 때 채택한 독립 선언문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우크라이나 소수민족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많은 좋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어, 기타 언어의 권리, 러시아어가 거기에 직접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헌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있고 독립선언문에도 있고 그러나 독립선언문에서 우리의 주요 요점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비동맹 국가가 되어 어떤 군사동맹도 맺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버전에서는 우리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을 지지합니다. 라고 라브로프는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투표만 하면 강력하게 러시아 후보를 찍는 요 부분이 지금 잘려나갔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이제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강력하게 우크라이나 측 후보를 찍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쪽 러시아 친러표를 찍는 사람들이 일로 러시아가 됐잖아요. 지금 투표를 해갖고 러시아로 편입시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 표가 더 비중이 커져. 퍼센테지가. 그죠? 투표를 하면 항상 우크라이나 측이 이길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할까요? 1. 러시아가 여기까지 전체 다 먹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퍼 국가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북한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먹고 남한을 그냥 미국으로 편입시킨 다음에 국경을 딱 맞대면 어떻게 돼요? 국경에서 조금만 뭐가 있어도 핵전쟁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 됐으니까.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버퍼국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러시아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점령을 더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전쟁을 끝내면 이쪽 표가
이쪽 표가 이제 사라진 거잖아. 우크라이나에서 나간 거잖아. 그러면 이쪽 표가 더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막 서방 쪽으로 더 기운 나라가 돼. 중간 중립적인 성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서 뭐 전쟁을 계속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나라는 여기는 잘라서 다른 나라 북한으로 만들고 한국으로 치자면 이제 북한으로 만들고 여기를 벨라루스 같은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처럼 만드는 거죠. 여기가 남한, 여기가 북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제 강력한 친 러시아 표도 이탈됐고, 그다음에 강력한 친 우크라이나 표도 이탈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전쟁 전과 표 비율이 비슷해질 수 있지. 그럼 중립적인 진짜 동네가 될 수 있어. 여기를 따로 독립시켜서 벨라루스 같은 성향의 국가로 관리하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이상적이에요. 예. 그거를 어떤 식으로 실현시킬까 하는 것은 이제 러시아의 계획이나 또 이 운명에 달려 있는 거겠죠.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측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화장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우크라이나 여군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핏자국 하나도 없고요. 이 참호에서 뒹굴다가 나온 사람 같지도 않아 보이는데 굉장히 부상병인데 행복해 보이잖아요. 야, 군대 갈만하네, 여자도. 어? 아이고, 근데 이거 실제로 보면요, 팔다리 날아가고 내장 쏟아지고, 예, 그렇게 한번 돼봐야,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그때 그 영상 보고, 그러지.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작전의 이름을 부여하고 사령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분야에서 미국의 모든 노력을 통하여 이를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단일 인물로 뭐야 이거 번역이 이상하게 된 어쨌든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작전의 이름을 부여하고 사령관을 임명할 예정이랍니다. 그 대놓고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개입한다는 건가? 공식적으로? 그 후 작전에는 고유한 코드명이 부여될 것이며 그 리더십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키고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 프로그램을 이끌 특정 장군에게 위임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작전사령관을 임명함으로써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 3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지구 멸망하나? 아싸비오. 인생 고달 팠는데 안락사하게 생겼다. 땡큐 베리 마치. 네, 마지막으로 재밌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어떤 식당에 우크라이나인 레스토랑 메뉴인데 우크라이나인은 팁을 20% 줘야 한답니다. 폴란드인은 10%만 줘도 되는데 우크라이나인은 팁을 20% 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